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대 김동서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2월 8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정리하는 금요일장이 또 오늘 열리게 됩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대 1부 이번 한 주 여러분께서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1, 2부에 걸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U1, KT 올레 IPTV와 LG U 플러스 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1부에서 준비한 주요 코너들부터 알려드리고 본격적으로 달려보겠습니다. 네, 메리츠증권증권 영동제매 강정헌 부장과 함께 10%의 높은 수익률로 목표가를 이미 달성한 웰크론 한택에 대한 AS를 받아보고요. 자, 모바일 게임의 성장성과 함께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손꼽히고 있죠. 위메이드, 이 종목의 공략 비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수들은 과연 어떤 작전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이두코의 작전 타임에서 그 비밀스러운 투자 비법을 낱낱이 공개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여러분께 하나하나 샅샅이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실시간으로 증권사 리포트를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신영증권의 압구정점에 계시는 정광희 대리와 함께 중국 춘절을 앞두고 주목해봐야 될 키워드 그리고 이에 대한 수혜주를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메리츠증권증권 영동점의 강정헌 부장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요.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 종목까지 시초가 대비 수익률을 먼저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 표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수익률을 정리해보면요. 요즘 장이 좀 워낙 만만치 않아서 그런지 루멘스가 마이너스 3%를 비롯해서 더존비전과 포스코임텍이 현재 소폭 손실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마크로젠은 그만큼 수익이 나 있고요. 웰크론 한택은 이미 목표가에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 최고가 10%까지 수익이 올라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특별히 리뷰하실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역시 어제 제시한 마크로젠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마크로젠 분석서비스의 성장성과 더불어서 개인 맞춤 의학 실현 기대감 그리고 올해 실적 사양 최대 실적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사양 최대 실적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해외 판매 국가 확대, 특히 유전자 분석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정 밸류에이션은 5만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제 4% 정도의 상승을 보였었는데. 제가 제시한 3만 6천 원까지 한번 조정을 좀 받더라도 기다리는 전략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보여줘서 제시해드리겠고요. 그 외 나머지 종목들 전부 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하락 시에 또 반대로 또 매수의 기회를 삼아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좀 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초가 공략 가능한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을 새로 발굴하셨습니까? 네, 모바일 게임주 하나 준비했는데요. 유메이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메이드는 그 온라인 게임 개발사고요. 중국에서 크게 성공한 미래의 전설 시리즈를 개발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미래의 전설 시리즈를 샨다가 서비스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미래의 전설 3도 상영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와 해외 모바일 게임 시장 확대에 따라서 모바일 게임 개발과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최대 모바일 메신저죠. 카카오톡을 통해서 다양한 모바일 게임을 지금 서비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역시도 모바일 게임의 성장성을 줄 수 있는데요. 4분기까지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액은 348억을 기록했는데 온라인 게임 매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게임 매출 증가로 지난 동기 대비해서 각각 9.6%와 전분기 대비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미루토 매출액은 115억을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트래픽 감소와 비수기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 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미래3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3.9% 증가한 27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 게임 매출액은 바이킹 아일랜드와 캐리팡의 행사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280% 이상 증가한 94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 모바일 게임 개발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이런 지급 수수료 증가에 따라서 영업이익은 좀 소폭 한 29억의 적자를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모바일 게임의 성장성, 앞으로도 이 모바일 게임 매출이 폭증적으로 발생되면서 회사의 매출이 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메일 자체에서 전략적으로 모바일 게임 개발 인원을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향후에 모바일 게임의 그 매출 성장성은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바일 게임에서 분기당 135억 이상 매출이 좀 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고, 뭐 1월 말 현재 이 모바일 게임 1일 평균 매출액은 1억 원 이하 수준이지만 이 분기당 10여 종의 모바일 게임 출시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분기 이후에 1분기 내에 영업이익 흑자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메이드의 최근 주가 바닥 터닝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주가 공략주로 위메이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위메이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가격에 대해서는요? 네, 역시 오늘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43,000원, 손절가는 짧게 보겠습니다. 48,500원 하여서 손절을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질문 하나 더 드리자면요. 요즘 우리 장세가 좀 힘이 없습니다. 어떤 주도주 자체가 없는 장세라서 좀 끌고 가주는 동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런 장에서는 어떤 대응, 또 어떤 종목이라든가 업종에 대한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지금 기관 역시도 게릴라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도 업종이 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사실 단기 모멘텀 종목들 짧게 대응하는 전략이 좀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볼 때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점은 아마 이번 달 대통령 이취임식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당분간은 좀 단기적인 짧게 잡는 방법으로 좀 수익을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주도 업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도 크게 좀 보이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메리츠중공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과 함께 오늘장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지금 한창 동시호가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양시장의 동시호가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JB스탁의 정희정 팀장, 이상로 전문위원 두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동시호가 상황 오늘 정희정 팀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셔야 될 텐데요. 거래소부터 먼저 볼까요? 네, 전일 거래소 시장 1931.77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현재 그 동시호가 1929.81포인트로 마이너스 0.1%포인트 하락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1930포인트 선에서 마저도 지금 등락이 좀 거듭이 되면서 안착에 대한 확신이 별로 확신이 서지 않는 모습인데요. 현재 241선을 좀 걸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지지선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만약에 하향 이탈될 경우에는 1900포인트를 내어줄 수도 있다는 전망들이 우세합니다. 따라서 좀 하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열어두셔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삼성전자 전일 약세 흐름이 이어서 오늘도 약세로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외인이나 기관이나들가 조금 매도세로 좀 많이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최근 흐름 조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차, 기아차 말할 것도 없죠.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좀 환율이 상승하면서 렌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수급적으로는 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의 자동차 3인방 여전히 조금 관망하는 자세. 하지만 20만 원 그리고 기아차 5만 원 선에서는 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는 나포가디안 이런 업종들 군에서는 관심을 확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오늘 좀 강세 흐름 보여주고서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분에 있어서 고점 영역을 다지고 있는 단계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철강 업종들이 아직까지는 업종에 대해서는 좀 시각적인 측면에서는 업황이 확실하게 개선되지 못했다. 다만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좀 발휘가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시화된 실질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중립적인 입장 취해 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좀 강보합권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었죠. 중간중간에 단기적인 반등이 조금 나왔지만 여전히 추세 하락적인 측면에서는 깊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또 박스권 하단까지 또 내려왔기 때문에 또 이따 좀 업종 스키닝 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박스권 하단에서는 조금 매집하는 단계 좀 분할 매수하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중공업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지금 최대의 나이지리아 프로젝트 수주권에 대해서 현대중공업이 지난 상반기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가 지금 삼성중공업으로 좀 전환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대중공업에는 악재로 또 삼성중공업에는 반대적으로 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좀 많이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S-오일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 등의 그 정유주들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지만 여전히 지금 좋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좀 관망하게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장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소폭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929.32로 1930선을 내준 채 거래소가 열렸고요. 코스닥은 다행히 500선은 지켜낸 채 501.31로 장을 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출발 상황 정희정 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종합지수 지금 현재 1929.32포인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1930포인트를 내어주면서 시작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설 전에는 조금 관망하는 그 입장이 되게 컸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마찬가지고요. 아직까지 그 변동성에 대한 부분, 특히 글로벌 증시, 특히 유럽 쪽의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설 이후까지는 좀 지켜보겠다라는 자세를 많이 취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일 지금 ECB에서 통화 회의를 했었었는데요. 기준 금리는 역시나 그 예상대로 동결되었습니다. 0.75%로 동결됐는데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조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호재적으로 작용을 못했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유로존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올 초반기까지는 조금 둔화될 것이다. 좀 안 좋게 바라봤는데요. 부정적인 전망을 했었었는데요. 하반기부터는 좀 점진적으로 상향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했고 또 유로화가 지금 장기적으로는 평균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프랑스 등의 유로화 강세가 좀 우려하고 있는 나라에 좀 반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지금 다우존시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영향들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소폭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기관에서 또 매도세를 보이면서 좀 상반되는 입장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로존 경제에 대한 우려 등이 아직까지 상존해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그 메리트가 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메리트가 좀 적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다음 주에 11일에 열릴 그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와 또 15에서 16일 동안 이틀 동안 열릴 G20 그 정상회담에서 환율에 대한 문제들을 얼마만큼 부각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한번 체크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엔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목소리가 좀 높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G20 그 정상회담 때 강력하게 나온다면 엔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감이 조금 상쇄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주들 조금 기대감이 같이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다시 살펴보겠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조금 아까 시작과 함께 좀 강보합권에서 시작을 했지만 다시 반전하는 모습입니다. 현대차는 아직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고요. 포스코도 역시 약보합권에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설 전날이기 때문에 특히나 좀 그 보합권에서 많이 움직임을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같은 날에도 좀 쉽게 들어갈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까지 장이 이제 휴장을 하고 또 그 주말 동안에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그리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때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금요일에는 그러한 영향들, 금요일 휴가가 특히나 상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도 좀 거래 대금이 많지 않는, 거래량이 많지 않는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업종별 상황을 보자면요. 현재 외국인들의 소폭 매수세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에서 좀 역시 어제에 이어서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형주 위주로 좀 다시 매집을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특히 그동안에는 금융주 중심으로 좀 내수주를 많이 매수를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화학이라든가 운송 장비 조금은 시각적인 측면에서 우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업도 역시 좀 들어와주고 있긴 한데요. 화학이라든가 운송 장비 쪽에 좀 수출 쪽 혹은 경기 민감주 쪽으로도 같이 좀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자면 역시나 보합권 내에 머물고 있지만 오늘 같은 날에도 1930포인트가 정확하게 안착이 될 것인지 여전히 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1930포인트에서는 지지선이 나오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엔저와 또 원화 강세의 그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쉽게 적극적으로 들어오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2,000포인트를 하회하면서 빠지는 그 시간부터, 지난달 15일부터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2조 원이 넘게 지금 물량이 좀 출하가 됐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구원투수로 연기금이 많이 방어를 해줬었습니다. 하지만 연기금조차도 조금 최근에는 좀 매수세가 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장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쪽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코스닥에 대해서도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코스닥 상위 업종도 우선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1위 업종, 1위 업체 셀트리온 지금 1.5% 정도 상승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강세 흐름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닥에서 지금 한번 살펴보시면 500포인트는 계속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간적으로 520포인트 선까지 이렇게 밀착했다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조정 여파가 있었었는데요. 그래도 61선, 121선 지지선의 61선에서 지지 라인 역할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500포인트 선을 지금 상회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방향성을 조금 잡기는 어려운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 대비했을 때는 조금 더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개인들이 낙폭 가디안 업종으로 좀 몰리면서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 외인이나 기관에서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매수 주체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CJ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0.53%포인트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CJ 홈쇼핑이 지금 홈쇼핑 업계 내에서 GS 홈쇼핑을 제치고 15년 만에 또 1위 탈환을 했습니다. 그러한 소식들이 아무래도 그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서울 반도체 최근에 LED 그 업종에 대해서 특히 그 확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LED 조명 업체들이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좀 시각적인 우호적인 시각들이 많이 적용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CJ ENM과 CJ CGV 요즘에 최근에 증시가 조금 방향을 많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가운데서도 상승폭이 많이 두드러진 업종입니다. CJ 같은 CJ 그룹 내에서도 CJ ENM과 CJ CGV는 아무래도 영화 산업에 대한 성장과 그 다음에 게임 산업에 대한 성장성들이 아무래도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CJ ENM 같은 경우에는 또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시장도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올해에도 성장세가 유효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빠지고 있는 종목들, SFA는 많이 올랐다가 금일 좀 시작하는 모습인데요. 근래에 AM-OLED 관련주들로 좀 많이 집중됐던 모습들에서 쉬어가는 흐름들은 좀 예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3, 4일간에 좀 급등을 보여줬던 종목들은 빠르게 또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약간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플래스라든가 위메이드 최근에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게임 산업에 기관들이 많이 매물을 출회하면서 많이 빠졌었는데요. 단기적으로 좀 주가 조정이 폭이 컸던 종목들은 또 기술적인 매매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게임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적인 부분들도 아직 이슈가 해소되지 못했고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조금은 단기 반등도 그냥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망하는 자세를 좀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인터플래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지금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FPCB 업체들, 특히 애플 향이 물량들 많이 납품하고 있는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주문량이 좀 많이 감소화되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 측면을 대비했을 때 아직까지 좀 애플에서는 조금 뭔가 신제품에 대한 시장에 대한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는 부품주들 조금은 애플에 치중되어 있는 부품주들은 조금은 좀 관망하시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만 조금 순매수세 유지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역시 오늘 같은 장에서는 좀 쉬어가거나 아니면 관망하는 장으로 좀 지켜보시는 걸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의 흐름 점검해 봅니다. IBK 투자증권의 김수만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외환 시장 현재 흐름과 전망 들려주십시오. 네, 현재 달러원 시장은 전일 대비 3.22원 상승한
1.5원으로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간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유로화는 마리오 드라기 22 총재의 발언으로 달러화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유로화는 유로당 1.3393달러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무려 0.0124달러 하락하였는데요. 22 정기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한 이후 마리오 드라기 22 총재는 환율이 정책의 목표는 아니지만 경제성장과 물가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고, 이 발언이 시장에서 유로화 강세가 유로존 경제를 더 침체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받아들여지며 유로화 약세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유로존 경기 하강 위험에 대해 추가로 지적한 사실이 최근 주요국 대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온 유로화 매물의 추례를 부추길 것으로 보여 당분간 유로화는 약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 국내 외환시장에서 전일 22 통화정책이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로존 경기 우려 등으로 위험자산 거래가 다수 위축되며 원달러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북핵 관련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상승은 추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전일처럼 설 레고 물량이 지속적으로 출회되고 안전자산 순으로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된다면 설 연휴를 앞두고 종가 기준으로 1,090원 선을 넘기에는 무리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중에 발표되는 중국 무역 수지 결과에 따라서 환율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083원에서 1,093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 시장의 흐름과 전망 들려주십시오. 현재 3년 국채 선물은 0.01포인트 상승한 106.37포인트로 장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국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강세 요인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모멘텀 부족으로 보합권 마감하였는데요.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전일과 동일한 1.96%를 기록하였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22 총재의 발언으로 유로화가 큰 폭으로 약세를 보였고, 지난주 미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36만 6천 명을 기록하며 예상치 36만 명을 상회하면서 미 국채 시장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 뉴욕 증시가 낙폭을 만회하자 보합권 마감하였는데요. 최근 미 국채 시장 역시 특별한 모멘텀 부족으로 박스권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런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일 국내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8일 연속 원화채권을 순매수하고 있고 4거래일 연속 국채 선물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환율 고점 인식에 따른 환차익 기대와 다음 주에 예정된 금통위에 대한 일부 베팅 물량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유로존 경기 우려가 안전자산 선호를 부추기며 국내 채권 시장은 좀 더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금리 레벨 부담도 무시 못할 수준이며 다음 주 금통위 역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낙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채권 예상 레인지는 국고 3년 기준 2.70%에서 2.7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김수만 연구원과 함께 외환과 채권시장 동향 점검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밸류 21의 이두코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 딱 들어맞는 전략은 어떤 걸까요? 네, 최근의 패턴을 보면 기관이 사면 외국인이 팔고 외국인이 사면 기관이 파는 장이 이어지면서 지수가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주식이 싸다 보니까 개인들만 사고 있는데 사면 사는 대로 물려서 고생하다가 손절하고 또 다른 종목이 없나 기웃거리는 악순환이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지수를 떠받치는 안타까운 모양새가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고 이번 주 역시 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가 매수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손실만 쌓이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허무한 일주일이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2월 중순까지는 아무래도 이런 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주들도 반짝했다가 반짝하다 말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어제 장의 대북주가 좀 올라와주나 했는데 좀 윗꼬리를 달면서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 목요일에 문재인 테마주들도 상한가 들어갔다가 어제는 이어가지 못하고 상한가까지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면서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물려서 게시판 같은 곳에 들어가보면 많이들 좀 하소연을 좀 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몇몇 개별주들이 소폭 오르기는 했지만은 들어가서 먹기에는 작은 폭밖에 안 나오고 기대 수익률에 비해서 위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차라리 손 안 대는 것이 낫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거의 한 달 정도 손에 꼽힐 정도로 매매를 했으니까 정말 수익 내기도 종목을 사서 들고 가기에도 시간과의 싸움에서 체력적으로 딸리는 개인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도 거래 대금이 크게 줄어있는 상태이고 오늘 역시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일단 강보권에서 좀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초점은 설 연휴 이후가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주식이 싸 보이니까 개인들만 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실제로 싼 것은 맞습니다. 12개월 예상 PER을 보면 선진국이나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조정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가격 매력이 돋보이는 종목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외국인이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좀 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문제는 유럽이나 북한에서 뭔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을 때 이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한 번 정도 아래쪽으로 쭉 뺄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힘들고 이렇게 됐을 때 대형주 쪽에서 하락폭이 더 크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설 연휴 이후에 어떤 기로가 있다고 좀 보여지고 이 시기를 잘 넘기면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2월 중하순부터는 시장이 지금보다는 활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전략을 가지고 임하기보다는 보유 종목들 리스크 관리하면서 다음 주를 좀 기약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쉬는 동안 종목 연구 더 하고 투자 연락도 가다듬고 해외 소식들까지 잘 정리해서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고향 무사히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밸류 21의 이두코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각 증권사들의 리포트들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에서는 2월 코스피가 박스권 흐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원인으로는 이탈리아 총선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는 위험 자산의 선호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그러나 코스피가 1월 동안 미리 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삼성증권은 미국의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상반기 중에 활성화될 것이고 중국 또한 수출과 내수의 동반 회복으로 경기 개선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2월 코스피가 조정받는다면 비중을 확대할 기회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증권입니다. 현대증권에서는 최근 외국인의 매도세는 완화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나 지속적인 엔화 약세에 의한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 악화가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엔달러 수준이 이미 95엔 저항선에 근접해 있고 국내 증시의 이익 수정 비율이 저점 수준까지 하락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엔화 하락세는 속도 조절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럴 경우 증시는 다시 우상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따라서 단기 시장의 관심은요. 다음 주 EU 재무장관회의, G20 재무장관회의, 국내 금통위 등의 정책 이벤트 이후 엔저의 속도 조절 여부에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엔화의 속도 조절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 IT, 낙폭과대 수출주 순으로 단기적 반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요, 설 연휴를 앞둔 시점에 주식 비중에 대한 의견으로 비중 유지를 제시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수의 변동 가능성은 여전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존 장세를 짓눌렀던 악재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 원인으로는요, 명절 이후에 우호적인 이벤트인 중국 춘절, G20 재무장관회의, 오바마 대통령의 새해 연두 교소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따라서 명절을 앞두고 주식 비중을 줄이기보다는 기존 비중을 유지하는 편이 유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기존 IT를 비롯한 금융, 음식료와 중국 소비주 그리고 셰일가스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은 교보증권입니다. 교보증권 스몰캡 담당 부서에서 낸 리포트입니다. 단기 관심주로 스몰캡 두 종목을 제시했는데요. 먼저 휴맥스입니다. 휴맥스는 올 매출액이 1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은 500억 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먼저 모멘텀으로 영국의 주요 SO 사업자의 셋톱박스를 새롭게 납품해서 영국 시장에서만 약 600억 원의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 또 올해 미국 1위의 방송사업자인 컴캐스트로 납품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휴맥스에 주목하라고 제시했습니다. 다음 스몰캡 종목으로 가온미디어 제시했는데요. 올해 신규 방송사업자의 납품이 확대되고 고가 장비 라인업 강화로 호실적이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남미 최고 통신사업자인 텔맥스로 납품이 시작됐고 올 매출액과 영업이익 또한 전년 대비 각각 16.7%, 55.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끝으로 신영증권 압구정점의 정광희 대리를 연결해서 리포트를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리포트 내용 상세하게 알려주십시오. 예, 춘절 중국 소비 키워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구정 설 연휴 정도가 되면 최소한 주식시장에서는 한국 명절인 설날보다 중국 사람들의 춘절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막대한 인구 이동과 명절 물품 구입, 외식과 숙박, 선물 교환 등 최대 소비 시즌이 도래했는데요.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은 상여금을 춘절 직전에 지급한다는 점도 춘절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충분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영증권은 춘절 소비 시즌을 맞이해서 중국 사람들의 소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가전소비, 화장품, 옷, 그리고 최근에는 카지노와 이번 춘절 연휴 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할 예정에 중국 여행 계획에 대한 관심,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의 소비에 대한 관심은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올해의 키워드는 도시화와 이원화이고요. 2012년과 가장 큰 차이점은 부동산 부문의 규제 완화입니다. 그러나 내수 확대를 통한 소비의 중요도 또한 보다 높아질 것이고 소비 극대화 효과를 위해서는 춘절을 앞둔 시점에서 소비 관련 정책이 충실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과 2차 도시화 정책 관련 내용은 3월 전인대 이후에 집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춘절뿐만 아니라 국경절에도 중국 소비 관련주가 각광을 받습니다. 작년과 다른 점은 올해에는 추가적으로 자동차와 신용카드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한다는 점, 두 번째는 시진핑의 주류 선물 금지 발언으로 술보다는 웰빙 식품 매출이 증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전화양 정책 만료 이후 가전제품에 한해서는 정부 중심의 보조금 지급에서 민간 중심의 보조금 파촉 행사로 초기 이동했다는 점 등입니다. 소비는 크게 내수 소비와 해외 소비 그리고 틈새 시장으로 나뉠 것으로 보이며 내수 소비 관련 섹터는 신용카드, 홈쇼핑, 인터넷 쇼핑, 유통, 화장품, 음식료 등이고 해외 소비 관련 섹터는 카지노, 여행, 백화점, 호텔 등입니다. 또한 틈새 소비 시장으로는 웰빙 소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세부적으로는 아동 소비,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실버, 그리고 여성 소비가 차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중국의 소비 관련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내수 수혜는 단기적인 테마의 관점이 아닙니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의 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중국 경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세계 경제의 큰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 분명하고 이미 수천 년간 역사적 그리고 지리적으로 중국과 뗄 수 없는 관계를 지속해온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 시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핵심 시장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 수혜주는 시장의 성장과 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으로 검토해야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중국 내수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신영증권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국 관련 기업들을 수혜주로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콘택트 렌즈 업체인 인터로조, 미니 프린터 제조 업체인 빅솔론, 핸드폰 카메라 모듈 업체인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중국 내 임플란트 점유율 1위 업체인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카진 업체인 파라다이스, 제과 업체인 오리온, 그리고 의류 업체인 베이직 하우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짧지만 설날 연휴 잘 보내시고 시청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중국 내수 7선, 인터로저, 빅솔론, 하이비전 시스템, 베이직 하우스, 오스템 임플란트, 파라다이스, 오리온 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광희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업종 스캐닝입니다. 시장을 상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정희정 팀장이 IT, 운수장비, 정유화학업종을 살펴봅니다. 네, 먼저 IT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강보합, 약보합,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에서는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42만 2천 원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기술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 하방에 대한 압력이 조금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수폭의 상승이 아무래도 전환을 시키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 현재 수출주들 중심에서 지금 내수주들 중심으로 좀 매수가 많이 몰린 만큼 삼성전자에서 아무래도 그 수급 여파가 그 매수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좀 조정이
여파가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121선까지도 열어두셔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14만 원을 이제 내어줬을 경우에는 개인들 중심으로 또 빠르게 매수에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다음 달 15일 미국에서 갤럭시 S4를 공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밝혀진 바가 없지만 지금 그 삼모바일이라는 그 관련 업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달 15일에 진짜 미국에서 공개를 한다면 관련 부품들 같이 돈반으로 좀 강세 흐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돈반 부품주들 관련 부품주들도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최근에 AM OLED 관련주들이 참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덕사나이메탈 재료주들 덕사나이메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SFA, 비아트론, 그런 종목들 지금 AM OLED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는데요. 지금 많이 올랐던 종목들 관해서는, 점차적으로는 조금 분할 매도 시기,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라든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 넘게 지금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 7위의 대만 그 디램 업체가 매각이 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제 그제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후발 업체들의 그 감산 혹은 구조 조정이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우리나라 1, 2위 기업들에게 조금 우호적인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기대 심리 때문에 올랐던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이틀 동안 오른 폭에 대한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흐름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그 애플 감사함과 관련해서 주가의 조정폭이 컸고 현재 241선 좀 장기 이평선을 지지받으면서 옆으로 좀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업종들, 같은 업종 내의 타 업체들도 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많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었고, 특히 삼성그룹주 내에서도, 좀 낙폭이 좀 많이 가대했던 종목이었던 만큼,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21선이 저항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업종은 이 정도 한번 봐보시겠고요. 자동차 업종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지금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3인방들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넘게 현대차와 기아차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계 쪽에서 지금 매입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 그동안 많이 빠져나갔던 외국인들이 사자세를 주문을 내면서 현대차, 기아차가 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동시효과 때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20만 원 선에서는 그래도 관심 한번 확대해보자, 매수에 대한 시각으로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말씀드렸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5만 원 선에서 접근 한번 시도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G20 정상회담 때에도 아무래도 그 엔저에 대한 현상들을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타 그 국가들도 같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들도 많이 실려 있고, 특히나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조정 여파가 좀 많이 심하지 않았나, 이런 반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좀 저항이 있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해소될 수 있는, 현재 그 횡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물량에 대한 소화 기간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돌파 시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반해서 지금 부품주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만두 같은 경우에도 1.69% 정도 상승하고 있고, SL 같은 경우에도 오늘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용 AS 부품용품 시장에 대한 확대, 여전히 올해에도 시장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중국 쪽에서의 부품들에 대한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부품주들 올해에도 조금 견조하게 성장세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일은 좀 운송 장비, 그 중에서도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조금 매기세가 많이 몰린 만큼 관심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으로 조선업종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삼성중공업 오늘 보합권에서 지금 현재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거의 한 2월 들어서는 거의 지금 계속 음봉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그래도
대장주의 격으로서 그동안 32만 원 선에서 지금 거의 39만 원 선까지 단기적으로 좀 큰 폭의 상승으로 보여줬었는데요. 이중바닥 형성하고 상승으로 보여줬었고 그 전에 기존 고점을 물량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가격적인 조정을 겪고 있는데 조선주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없이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오른 폭에 대한 거는 IT라든가 관련 부품주들 그런 주들 쪽으로 매수가 쏠렸던 것들이 가격적인 부담감이 형성이 되면서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던 다 낙폭 과대 업종으로 순환된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 가시적인 어떤 업황 개선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감이 많이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좀 부담감이 있지 않았나라고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다시 한번 바닥에 대한 테스트 거치고서 보고 있기 때문에 터닝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특히 현대중공업이 많이 빠진 이유가 실적적인 측면에서 어니쇼크 나왔었습니다. 지금 전분기 대비했을 때 순실을 기록하면서 전년도 대비했을 때 적자 전환을 했었는데요. 일부 수주권들이 많이 무기한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좀 순차적으로는 더 지켜봐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업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망의 자세 취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정유화학 업종 좀 살펴보겠는데요. 정유주들 전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 반토막 소식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SOL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GS, 칼텍스 정유 3사들이 지금 이번 연도에는 좀 적극적인 그 영업 활동과 또 고마진 제품으로서의 그 제품 믹스를 통해서 아무래도 조금 다변화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업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유주들에서는 마진이 확실하게 개선됐다고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순차적으로는 조금 SOL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아직까지는 좀 바닥에 대한 부분이 좀 다져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학주 LG화학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동안 제가 이 화학주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됐다. 특히 중국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많이 형성됐던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하단부까지 내려왔다. 기간적으로 그리고 가격적으로 조정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부에서는 조금 단기적인 트레이드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좀 접근해 볼 시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은 29만 원 선에서 한번 분할 매수해 보시는 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상로 전문위원께서 철강 기계 금융건설을 봅니다. 네, 일단 철강 업종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 오늘 그냥 보합권의 움직임 아니면 약한 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현재 같은 경우에 호재가 나왔죠. 그만큼 멕시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자동차 강판 생산 공장을 2개 착공을 하겠다.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호재 자체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고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 또한 지금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을 미치는 것은 외국인이지만 최근 들어서 실적에 대한 압박감이 상당히 커지면서 지금 주가는 하향하고 있는 추세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현재 한번 보시더라도 약한 행보장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모멘텀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하단에서 반등은 어느 정도 나왔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더욱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또 다른 호재거리가 필요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기대감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실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호재거리가 나와야지 포스코의 주가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 철강 금속 업종 중에서도 그래도 선방을 보이는 게 현대제철하고 현대하이스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지금은 환율 때문에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현대제철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대하이스코 같은 종목군들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낙폭과대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차트를 조금 더 작게 한번 보시면요. 지금 주가 자체는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뭐 우리가 여기에서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기보다는요. 일단은 바닥권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방 경직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겠죠. 그래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한번 차트를 경험적으로 한번 보신다면요. 하방 경직성 자체가 확보되고 난 다음에 쌍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항상 올라가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사리 거래량이 밑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들어가기에는 조금 힘든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 뭐 살아난다는 그런 기대감은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더욱더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수급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을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기계업종 중에서 두산중공업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당히 부진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 그만큼 두산건설에 대한 출자 부분 자체가 지금은 재무구조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 그래도 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부채의 범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두산건설이 또다시 출자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맡게 된다면 당연히 두산중공업의 펀더멘탈적인 가치 자체가 훼손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주로 하는 일이 플랜트 사업 분야인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실적 자체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중공업 같은 곳에서도 조선에 대한 수주 자체가 지금은 유럽 쪽에서 막게 되고 있다고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죠. 계약 취소가 되든가 그런 플랜트 산업이라는 게 상당히 큰 규모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 번 더 먼저 경기 회복이 대부분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단계지 지금은 우리가 저점을 잡기는 상당히 힘든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서 있던 앞서 큰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투매가 좀 나왔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지선 자체를 하단을 지켜주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다분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단에서 거래량이 나온다고 그때 뭐 매수의 타이밍으로 잡으시기에는 사실상 좀 힘든 부분이라는 걸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고 가장 중요한 이제 금융주를 한번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4대 금융주들이 실적이 상당히 안 좋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이 안 좋은 거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런 4분기 실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 자체는 갭 하락을 맞고 더욱더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지만요.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으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그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그래도 동시에 들어오는 건 금융업종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만큼 글로벌적인 상황 자체를 좀 더 어느 정도 면밀히 파악을 하시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KB금융 같은 경우에 아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실적적인 분위기는 안 좋지만 일단은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분위기를 타서 우리가 한 번 더 매수의 관점 그리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단에 그만큼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크게 보시더라도 크게 박스권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 번 더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권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200일선 자체를 지금 뚫고 올라오는 그런 양봉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착안을 하시고 만약에 이 상황이 지지가 된다면 그때는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마지막으로 GS건설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GS건설 같은 경우에 주가가 오늘 7%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닝 쇼크를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금 어닝 쇼크가 나왔고요. 우리가 이 종목을 보시다시피 우리가 실적이라는 부분은 주식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경우에 아무리 지금 신정부 정책에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작용을 하더라도 실적이 안 좋으면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아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 시장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악재는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악재가 반영이 되고 난 다음 가장 중요한 건 하방 경직성이겠죠. 하방 경직성 확인하시고는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통신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을 살펴봅니다. 네, 통신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SK텔레콤, KT, LG U+,
전년도에 실적들이 많이 안 좋았던 기업들이 많은데 이 그 통신 3인방들은 실적들이 참 좋았었습니다. 특히 SK텔레콤, KT, LG플러스 모두 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됐었고, 특히 올해에도 역시나 마케팅 비용들이 감소가 되면서 그리고 특히 LTE 가입자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그동안 비용으로 많이 그 개발비, 특히 마케팅비, 아니면은 그 전반적으로 그 전산망에 대해서 비용, 초대했던 비용에 대한 거둬들이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L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제에서 지금 풀려나면서 영업정지에 대해서 풀려났는데요. 오늘 1% 정도 상승 추세하면서 상승 흐름으로 현재 지금 좀 상승 탄력을 좀 더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SK텔레콤과 KT, LG플러스 쪽으로 통신주도 쪽으로 특히나 기관 등의 어떤 매수세가 좀 강력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서도 수급적으로서도 좀 많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LG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LT하면 LG, LG하면 LT 이렇게 좀 상호작용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LTE에 대한 가입자 증가가 즉 LG유플러스 매출에 직접적으로 직접적인 그런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아무래도 그 견조한 상승 탄력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통신 업종들이 최근에 근래에 좀 내수주 중심에서 특히나 통신 업종으로 좀 매기가 많이 쏠렸던 만큼 전반적으로는 길게 봤을 때 한 상반기 정도에서 한 6월까지 정도 봤었을 때에는 좀 점차적으로 좀 줄여나가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다시 유통업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특히 현대홈쇼핑이라든가 GS 리테일 혹은 지금 SK 네트워스, 호텔신라 이런 지금 업종들이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홈쇼핑주들은 이번 연도에도 역시나 견조하게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홈쇼핑 시청률이 좀 더 많이 높아져 가고 있고, 특히 CJ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1위를 업계에서 맞이하면서 아무래도 오늘도 좀 견조한 모습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현대홈쇼핑은 지금 독자 개발 브랜드라든가 렌탈 사업 등을 강화하면서 올해에도 좀 강하게 성장세를 좀 밀고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세계와 이마트가 좀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수를 하면서 고속터미널에 있는 부분을 인수를 하면서 아무래도 차입금이 많이 늘어났던 측면에서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악화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압수수색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오늘 3% 정도 넘게 빠지는 이유가 어니쇼크,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어니쇼크를 발표하면서 순손실 역시 기록하였고 적자 전환했습니다. 영업이익도 98.9% 정도 감소했다는 소식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개파락하면서 할 때 생겼던 갭을 메우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음식료 업종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음식료 업종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양유업, 농심, 크라운제과, 롯데제과 등의 음식료 업종도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크라운제가 많이 오늘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쪽의 시장 성장세에 호재로 작용한 것 같고, 지금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특히나 기관과 또 외인들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서 많이 올랐다가 근래에 조금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 보고 있는데요. 현재 내수주 중심에서 조금 수주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좀 시각이 바뀌고 있는 만큼 내수주에서는 점차적으로 비중을 좀 축소하는 단계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 흐름은 어떤지 이상로 의원께서 보겠습니다. 네, 그간 들썩였던 수처리 테마라든지 아니면 신공항 테마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잠잠하고요. 개별주 양상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중에서도 한 가지를 뽑는다면 오늘은 카지노 관련 업종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카지노 관련 업종 같은 경우에 먼저 파라다이스가 좀 들썩여졌죠. 그만큼 중국 춘절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그만큼 중국인들이 몰려들어서 일본인 관광객이 주는 모습을 어느 정도 상쇄를 할 것이다. 그런 전망치에 넣으면서 파라다이스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오늘은 강원랜드라는 종목이 어느 정도 지금 신고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차트로 한번 같이 보시면요.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돌파하고 상당히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뚫기 힘들었던 과정 자체를 3만원대 구간을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더 강하게 뚫는 모습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안에 시황을 한번 같이 보시면 그만큼 지금은 시설에 대한 증설을 확대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죠. 그만큼
그런 증설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좀 더 베네핏을 좀 많이 남기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그만큼 수급적인 부분도 확인을 하시더라도 지금 안정적인 수급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소비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급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테마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계속해서 KS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를 연결해서 또 그분이 갖고 계신 생각들을 들어봐야 될 텐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기업에 대한 설명을 주실런지요? 네, 반도체 및 LCD 핵심 소재 전문 업체인 네페스입니다. 반도체 사업에 필요한 공정, 재료, 환경을 원스톱 솔루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인 삼성과 소니, 도시바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미국의 브로드컴과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은 반도체 플립칩 패키지로 반도체 중간 공정인데 수년 내 글로벌 1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싱가포르에 공장이 있고 일본에도 공장을 곧 설립할 예정입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쓰이는 드라이버 IC, 터치 패널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네페스는 건축용 유리 사업에도 진출했다고 하는데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갔다죠. 어떻습니까? 네, 반도체 기술을 응용해서 유리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태양광에서 나오는 적외선, 즉 열을 차단하는 코팅액을 유리에 코팅하는 사업입니다. 시뮬레이션 해보면 여름에 냉방은 50% 정도 절약이 되고 겨울에 난방이 20% 정도 절약이 됩니다. 러시아, 중국, 싱가포르와 두바이나 적도 근방에 있는 기후가 더운 국가들에서 코팅 유리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이 풀 가동되고 있고 2, 3년 내로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네페스의 구체적인 투자 전략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네, 현 주가는 12개월 예상 PER 8배, PBR 2배로 수익 대비 밸류에이션은 저평가로 매력 있는 구간입니다. 작년 11월 16일 11,050원을 바닥으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차트 모양입니다. 일시적으로 21선을 하향했다가 눌림목에서 재상승 중입니다. 2012년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확실시되면서 중장기로는 2만원 선 재도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수가 13,500원에서 14,500원, 목표가 2만원, 손절가 12,0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성원 이사와 함께 네페스에 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JB스탁의 정희정 팀장,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께서도 함께 일부 이끌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11시부터는 종목 퀵서비스,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편하신 경로를 찾아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민족의 명절이라고는 설이 이제 바로 코앞에 닥쳐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민이 설 연휴 동안 주식을 내가 들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이번은 설 연휴가 좀 짧기 때문에 뭐 하루 정도가 이제 거래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고민이 다른 때보다는 좀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우리 북쪽에 있는 그 이북 사람들이 그 뭔 짓을 또 이게 할지 모르는 지금 긴장 상황이기 때문에 설 연휴 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또 이런 생각 때문에 우려감 때문에 주식을 들고 갈지 어떨지에 대해서 많은 그 투자자분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정치적인 변수나 대외적인 변수는 사실 우리가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좀 시야를 널리 내다보고 좀 긴 호흡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우리 주식시장이 뭐 어떻게 반응을 얼마나 했던가 그런 것만 돌아보시면은 답은 좀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뻘짓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느 세상에 있기 마련이고요. 그것도 일일이 신경 쓰고 살겠습니까? 마음 편히 살도록 하시고요. 그에 대한 또 적절한 해답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